산업금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할 만할 거다. 한국리츠,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럼 가상자산을 투자하실 때 지금은 코인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가 뭐냐면 블록체인에다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뭐랄까, 이건 우리가 이제 성장주 쪽 투자를 통한 인플레이션 해지인 것 같고요. 네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뭐 원자재 투자도 네네.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저희도 포트폴리오 안에다가 만약에 제 예측이 틀리고 인플레이션이 제어가 안 되면서 강력하게 나타날 경우 이게 하이퍼까지 가면 물론 다 죽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전에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 상당히 무력화되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해지로 좀 가져가는 거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게 한 3가지가 있으세요. 첫 번째는 원자재 투자가 이제 가능하고,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된 리츠 투자가 가능하고, 세 번째는 블록체인이라고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먼저 좀 드리면 원자재 투자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과 같이 가는 산업이죠. 네. 다만 주의해야 될 건 최근에 원자재가 공급망 이슈 때문에 먼저 올라간 게 있다. 너무 많이 폭등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원자재는 수그러졌어요. 조정 중입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자재도 지금 좀 기다리시면 모르겠는데 지금 투자하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자재 중에서 이런 그 인플레이션 이슈가 지금 공급망 이슈가 꺼져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하나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산업금속에 투자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첫 번째는 전기차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강력하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 관련해서 필요한 그런 금속들이 있는데 산업금속이에요. 구리는 정말 많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흑연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산업금속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전기차 산업 말고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요. 풍력, 그 다음에 그 태양광, 그 다음에 원자력 뭐 이런 것들에 신재생 에너지에 다 산업금속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특별히 구리가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고 망간, 아연, 니켈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 딱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 때문에 너무 갑자기 올라서 꺾이고 있는 거를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고 예.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고. 예. 이 공급적으로 딸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수십 년 처음인데요. 6대 금속의 그 선물 지수가 원래는 컨탱고라 그래서 선물이 올라가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6대 금속이 일제히 백워데이션이에요. 왜냐하면 다 수급 부족인 거예요. 공급이 안 돼서요. 현물값이 더 비싸요? 네, 예, 예. 지금 그런 현상,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트러블을 지나면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산업금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할 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업금속에다만 투자하는 원자재 투자는 약간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인 원자재 펀드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요. 2가지가 있는데 2개를 추천드릴게요. 하나는 PICK라고 티커를 부르고 아이쉐어스가 운영하고요. 전 세계 금속과 광산업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괜찮고 두 번째는 최근에 나와서 약간 생소하지만 요게 제가 딱 집중적으로 관심 있던 분야인데 아까 말씀드린 산업금속 중에서도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는 금속만 합니다. 요거는 GMET라는 거고요. 얘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예, 원래 이런 ETF나 펀드를 투자하실 때는 100억 이상 되는 것만 하시도록 하는 게 저희 가이드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자기가 팔다가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예.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거래량, 저희 같으면 한 10만 주 이상 하루 거래돼야지 사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처음 생겨서 얼마 거래가 없지만 지켜보시다가 이제 요즘 한국의 ETF들도 순식간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이 몰린다고 하면은 조금 보고 계시다가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 바넥베터스라는 데서 운영합니다. 요게 이제 원자재 투자고요. 두 번째는 리츠라 그래서 부동산 투자입니다. 참 이거는 참 오래된 투자 방식이죠. 맞습니다.
특별히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물가가 오르면 임대료를 상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부동산 건물주 입장에서는 나갈까봐 걱정인데. 그렇습니다. 공실이 많은데 무슨 값을 올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좀 차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물가 상승에 해지가 되는 자산으로 평가가 될 만합니다. 지금까지 30년, 40년 역사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이 부동산에 주로 투자한 리츠 지수로 봤더니 물가 이상 비트했던 물가를 커버했던 적이 딱 2번 빼고는 모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기에 리츠는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임대료 조정이 가장 용이한 부동산 업종이 어떤 쪽일까요? 계약을 연 단위로 하지 않는 곳들입니다. 아, 장기 계약? 예,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해서 이 임대료가 고정이 되는 면은 안정성인데 지금처럼 물가가 올라가면 너무 오래 계약이 돼 있어서 바꾸지 못하면 이 주인 입장에서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 임대료는 못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투자는 거꾸로 물가에 해지를 하려면 반대 숏타임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업종을 택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은 숙박 리조트 쪽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셀프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생소하실 거예요.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거래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 가려면 우리가 컨테이너에 넣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미국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걸 이제 셀프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셀프 스토리지 부동산 회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물가를 커버할 수 있어서 최근에도 한 14%씩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요 2개에 투자하는 게 좋고 그 다음으로는 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잘 되는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인기가 높은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목이 엄청 마르네요. 돈 버는 얘기 하시니까. 예, 뭐냐면 물류센터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국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이나 어디나 물류센터 없어서 난립니다. 물류센터 리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요즘 예, 뭐 데이터 센터 리츠 엄청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지금 어떤 게 있냐면 5G가 한창 이제 바이든의 인프라 이것 때문에 이제 확 늘어날 거거든요. 시설이. 미국 인터넷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5G가 늘어나면 이때 5G를 하려면 셀타워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송신소 같은 거죠. 그렇죠. 탑이죠, 탑. 얘를 임대하는 리츠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수익성이 현재 무조건 보장되는 상황이죠. 그럼 요런 부동산 리츠들은 갖고 계시면 상당히 괜찮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이름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물류센터 리츠는 INDS라는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나 셀타워는 SRVR. 요런 ETF 찾으시면 얘는 이 데이터 센터만 투자합니다. 아까 그 INDS는 물류센터만 투자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로지스 같은 큰 회사를 투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츠에 광범위하게 투자하는 것도 안정적인 수단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은퇴하신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내가 은퇴 자금으로 매달 찾았어야겠다. 근데 주가 저렇게 뛰노는데 거기다 넣어놓을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셨을 때 제가 이제 비율로 넣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리츠예요. 그래서 이거는 리츠 전체다 투자하면 좀 더 안전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 중에는 이제 섹터가 잘 분산되어 있는 것 중에 XLRE라 그래서 전체에다 투자하지만 섹터가 잘 분산화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리츠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의외이실 수 있는데 한국 리츠가 유망합니다. 한국이요? 예. 한국에는 리츠 ETF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부인고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라는 거예요. 얘가 왜 유망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벌써 투자한 지 거의 2년째 돼가는데 뭐 한 번도 실망을 그러니까 아주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좋아진지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의 부동산 규모는 사실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이 리츠 시장의 사이즈는 주요 국가 중에 제일 작습니다. 비교도 안 되게 작아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시장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좋은 리츠가 생기는 게 붐이에요. 이번 달에도 상장이 예정돼 있는 그런 리츠들 중에서 예를 들면 SK그룹이 이제 리츠를 만들어서 들어온 게 있는데 SK 리츠 원래는 주유소 리츠였었습니다. 요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보면 이게 붐인데요. 원래 롯데그룹이 리츠를 만들어서 자기네 부동산을 관리했더니 세금 안 내고 잘 되는 거예요. 이번에 SK도 그래서 SK 리츠로 자기네 부동산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하나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래 올해까지는 작년까지는 한국의 리츠는 다 상업용 부동산 회사밖에 없었어요. 우선 여러분 리츠가 왜 배당하고 관련되는지는 아시죠? 리츠는 무조건 90% 이상 배당해야 되는 회사라서 배당을 믿을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상업용 부동산 리츠만 있었는데 이제부터 다양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주유소 리츠도 들어왔고 그런데 그중에 정말 특급이 하나 있어요. ESR 캔달이라는 물류센터 리츠가 굉장히 유망한데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그 리츠도 지금 돌아가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가 있는데 호텔, 진짜 호텔 리츠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기 서부 트럭 터미널이라고 들어보셨죠? 저쪽에 있는데 그게 이제 리츠를 만들었어요. 신한 서부 트럭 TNG. 요런 리츠들. 그래서 제가 지금 생소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의 리츠 시장이 이제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안전하게 장기 보유하실 거면은 넣어놓으시면 배당이 지금 주요 국가 중에 최고 높아요. 우리 리츠 배당 수익률 6% 넘습니다, 지금. 특히 올해 높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배당 높으니까 그 주가만 안 까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로도 상당히 꾸준히 올라와서 저희가 그건 2년 거래했기 때문에 아는데 예, 그래서 조용히 천천히 아주 안전하게 괜찮게 하려면 한국 리츠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예,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은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블록체인은 좀 생소하시지 않고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네요, 오히려. 네, 근데 블록체인 하면 보통 다들 그냥 가상화폐 코인을 떠올리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가상화폐 중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거는 아마 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해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고객한테 저는 가상화폐를 추천하진 않았고요.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아직까지도 어느 날 0이 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없죠. 실물 자산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인정하지만 우리 고객 포트폴리오 안에는 넣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넣을 생각은 없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블록체인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 가상화폐가 포함된 개념인데 가상화폐가 발행되고 거래되게 해주는 기술이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가 앞으로 활발할 것 때문에 블록체인을 투자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블록체인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 가상화폐는 약간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빨리 커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상화폐 거래소를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데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라운드엑스, 카카오 내년도 상장할 것 같습니다. 두나무 이쪽에 이런 거래소,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가 생기면 얘는 코인 투자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상화폐 거래소는 한쪽 지금은 코인 거래가 주가 돼 있지만 나머지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가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NFT. 예, 이게 그 가상화폐 가상화폐가 아니라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나머지 자산인데 이제 요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참고로 가상 자산의 토큰. 옛날에 저희 버스 타면 토큰 냈는데요. 그렇죠. 예, 그 토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인데 거래가 가능하게, 투자가 가능하게 만드는 상태를 토큰화라고 하고요. NFT는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말하는 거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 중에서 저희는 어떤 관심을 갖고 있냐면 STO라 그래서 증권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도 굉장히 시장이 커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NFT가 많이 커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 NFT가 당연히 왜 많이 커지냐면 제가 보기에는 메타버스에서 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가상 세계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맞습니다. 방식이.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대단하게 보신다면 가상자산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럼 가상자산을 투자하실 때 지금은 코인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가 뭐냐면 블록체인에다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럼 블록체인 ETF 안에는 코인에 대한 투자와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가상자산 투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코인이 없어져 버려도 지금 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나머지 자산 때문에 특히 NFT 같은 것 때문에 충분히 값이 오를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야 제가 투자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코인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자산이 더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블록체인 ETF 안에 있는 가상 거래소들을 투자해도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블록체인 ETF를 한 뭐 두세 개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이제 사이즈가 현재는 제일 큰 게 BLOK라는 겁니다. 앰플리파이라는 데서 운용하고요. BLOK. 또 하나는 BCLN. 이건 사이렌이라는 데서 운용하고 또 하나는 LEGR. 이 세 개가 블록체인 ETF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도 있고 채굴에 관련된 주식도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그다음에 NFT 이런 쪽들, 스토어 관련된 기업들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상화폐 어느 부분은 잘 될 것 같지만 혹시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특히 이제 여러분들 NFT 좋게 보시잖아요. 엄청 커질 것 같거든요. 그 NFT를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투자해 놓으시면 약간 좀 안전판이 좀 있는 그런 좋은 투자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그 투자처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다시 다 복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여기에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우리 땅 파면 돈 나온다 그러면 열심히 파야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저 사이버 보안, 전기차 게임 이렇게 신성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상당히 높은 어떤 고수익을 예상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조금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또 투자 방식 세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역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ETF들. 네. 예, 이거를 이제 골라서 근데 이제 각 섹터별로 ETF를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뭘 살까 되게 고민이 된단 말이죠. 네네네. 하나를 픽해야 되니까 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추천드린 것들 중에서 그 분야가 있으면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면 그 안에 다양한 색깔들이 조금씩 이제 ETF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이버 보안에서 표점을 주는 예를 들면 클라우드 쪽에 강하다든지 아니면 CDN 보안이 강하다든지 그런 거. 그래서 저희는 CDN 관련된 보안이 높은 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 CIBR 같은 거를 선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저희들이 선택하는 그런 게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밸류체인에 투자하면 원자재 투자도 병행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투자도 병행되니까 어찌 보면 저는 다른 뒤에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LIT라고 말한 그 전기차 밸류체인 전체 다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닐까? 왜냐하면 2차 전지 물론 따로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얘는 또 2차 전지 말고 나머지 전기차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병행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각 자기가 생각해 보면서 이 ETF가 담고 있는 종목들 그것의 특성을 보면서 좀 더 내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곳에 선택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4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나는 게임 회사가 아주 광범위하게 게임 산업이 커질 것 같다 그러면 잘 분산된 종목이 제일 많은 걸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 내년도가 중소형주 장세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만약에 대형주로 갈 거다라고 하면 중소형주 많은 종목 많은 거 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거 선택하는 것도 참 작은 듯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네, 한 10% 20%씩 차이 납니다. 네, 그 수익률이 같은 거를 담고 있다 같은 섹터인데 분명히 수익률이 확 차이가 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수익률이 높은 거. 그렇죠. 그거를 선택하는 것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 높은 거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사이즈. 왜냐하면 거래가 얼마나 자주 되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예약 주문 내는데요, 저녁에 이거 자칫하면은 뭐 엄청나게 그 피해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가격에 팔리거나 사지게 되면은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니까 이런 걸 피하려면은 많은 거래가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송 보신 분들 이거 잘 메모를 하셔가지고 또 한번 스터디를 하면서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고 어떤 수익을 이제까지 내고 있었는지 한번 잘 계산해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인모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